구성 시간에 기대하시고. 자, 그럼 뭐, 예. 자, 예, 인사 크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렇죠? 예. 추워지고 뭐 사람 그 육체적으로도 많이 움츠러들고 또 그 예측은 했으나 진짜 예상대로 아주 강하게 참 오는 것 같아서 경자년이 뭐 그냥 가겠습니까? 예? 예, 뭔가 한번 나 이러고 간다 하고 흔적을 남기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구성으로 한번 또 풀어본 것도 그 이따 이제 구성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주말에는 그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자평긴전을 집필하셨던 그 우리 심 선생은, 심 티처는, 그 지금 뭘 하고 계실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시대적으로 보면 한 300~400년 정도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 어차피 사람은 한번 왔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뭐 다시 이제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영성 쪽에서는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많이들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영이 이렇게 그 분화돼서 분산돼서 뭐 환생을 한다라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의 수호령이 된다라고도 하고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누군가의 글문도사가 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영계에서도 그 선생님을 하고 계실 것 같다. 그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제 자평을 계속 이렇게 그 자세히 보고 곱씹고 항상 명리를 풀다가 막히거나 그 길을 잘 못 찾겠거나 잘 어떤 그 이렇게 솔루션이 나오지 않거나 이럴 때는 항상 자평긴전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 마치 어떤 뭐 불경이나 그 성경에 어떤 한 구절 같이 그 어떤 그 화두 같이 그렇게 어떤 뭐 이걸 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정리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어요. 자평긴전을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각 개별로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정관격, 그 다음에 이제 정제격, 이번에 이제 인수격을 하고 각각의 또 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운을 보는 법, 치운편을 하고 이런 건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밑에 이제 월지가 그 격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 거지, 각 편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격국에서도 상신을 잡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운을 보거나 이럴 때 그대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 지난번에 저희가 제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격을 이제 하면서 제격에 보면 그 제용식인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용식인격. 그러니까 제가 심 선생이 얘기한 거는 제격인데 식신하고 그리고 그 인성하고 서로 같이 천간에 투간했을 경우, 근데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뭐냐면 두 개가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상극되지 않는 상황에서 격을 이루고 썼을 때, 쓰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격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연월이나 이런 데서 이제 상극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충이나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극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를 좀 보통 좀 잘 못 쓰는 이런 형태로 해서 성격된 것보다는 약간 좀 그레이드가 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일간 빼고 천간이 세 자리인데, 예? 세 자리인데, 그쵸? 세 자리인데, 이를테면 나머지 한 자리가 비잖아요. 비잖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식신이 뜨고, 인성이 떴는데, 관성이 뜬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런 얘기는 여기 심선생 얘기는 안 해놓은 거야.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응용의 몫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베이직한 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부연되고 변형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응용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천간의 어지러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게 엄두가 안 나는데 이렇게 기본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은영쌤께서 그날에 우리 이제 뭐 뒤풀이하고 이럴 때 잠깐 말씀을 주셨던 이것도 제용 식인격 아닙니까라고 왜냐하면 근데 그 명조를 그분 옛날 이제 어떤 그 사업상 내지는 이제 같이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던 분이시라 하는데 예전에 제가 몇 번 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보니까 격용을 맞춰서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즉답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본 편에서도 보면 성격, 변격, 패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네. 자, 그 명조가 뭐였었냐면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었고 정사생이었어요. 정사생이면 몇 살이죠? 응? 43. 그쵸? 맞나요? 네, 43이고, 개축에 을해의 정축. 병축이었어요. 남자였고. 이거 제가 건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건을, 납신자 빼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곤자는 흑토자 빼고 이렇게 옆으로. 저만의 방식이니까 혹시 저기 무슨 글자인가. 이제 역순이니까 임자에, 신해에, 그리고 경술이고, 기유, 무신. 그쵸? 무신. 그리고 정미병호. 여기까지만 가도 되나요? 둘, 넷, 8개까지 가볼까? 예, 을사. 이분이 이대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2, 12, 12, 22, 32, 예, 32, 42니까 요대운 들어갔죠. 그죠? 이대운 들어갔어요. 자, 이제 보시면 지금 축월의 을목이잖아요. 예, 축월의 을목이고 격용으로 보면 제격이죠. 그렇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발점은 편제격이에요. 편제. 네, 편제인데 흔히 보면 이 편제격이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자평의 관법도 보면 월지가 재나 관일 때 왜? 실제 보면 재나 관이 현실에서는 쓰임이 많고 살아가기 편한 도구들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나 관이. 그러면 월지를 재나 관으로 삼는 일주가 갑을일주나 임계일주예요. 그렇죠? 임계일주는 그러니까 임계일주는 관으로 삼고 갑을일주는 재로 삼고 그래서 보면 자 기본적으로 제격인데 흔히 진술충미는
잡기격이라 해서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이거를 본래 변형되지 않는 기운 3개, 변형된 기운 3개, 그래서 6개를 다 투관한 걸로 어떻다?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격의 차원으로 보면 그냥 제격, 말 그대로 제용 뭐다? 제용이고 식인격, 그렇죠? 제용식인을 쓸 수가 일단 격으로 한번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제용식인, 그렇죠? 그러니까 제용식인을 먼저 제용식인으로 첫 번째를 보면 제격에 식신도 나오고 인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천간의 상황이 정화가 둘이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상해, 불상해가 아니라 상해잖아. 서로 장애가 있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극이 되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중관이나 중재나 혼잡이나 이런 형상이 있듯이 식신도 단투이 청이라는 의미가 있어. 뭐든 천간에는 하나만 뜨는 게, 예를 들어 상관이다. 그럼 식신하고 이렇게 혼잡되지 않고 식신으로 뜨든 상관으로 뜨든 어떤 그걸 더 격을 청하게 높게 쳐주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천간에 뜨는 걸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혼잡은 아니지만 2개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어떻다? 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제용식인격의 파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용식인격의 성격이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격이, 월지가 제격이 정제든 편제든 구분하지 않고 제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쓸 때, 특히 상관을 쓸 때는 거의 100%, 식신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왕이 되는 조건이 더 격이 높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격의 입장에 따라서 같은 격이 성격이 됐어도, 이를테면 상관폐인격이다라고 하면 신초약, 신이 약간 어떻다? 약해야 상관폐인을 잘 받는 거야. 신왕하고 상관약 하는데 상관폐인을 한다? 이러면 상관으로 설기를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때요? 인성이 폐인은 됐어도 인성이 막으니까 그거는 격이 그렇게 높은 청순한 격국이 못 된다라는 개념인 거지. 격국을 계속 보다 보면 구조적으로는 성격이나 이런 게 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레이드가 그래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보면 기본적으로 모양새는 성격을 갖추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왕이 식신을 쓰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게 신왕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축월에 12월에 이런 경우가 참 이럴 때 한번 두 번째 따지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 왜? 중간에 자도 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공역으로 돼 있다라고 하고 어쨌든 인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해도 강하고 축중에 이건 관대니까 축중에 개수에게도 뿌리가 내리고 축중에 개수에도 뿌리가 내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인성이 굉장히 강한 형태인 거지. 반면에 을 자체를 보면 을은 어떻습니까? 을은 일단은 무비겁이다. 무비겁이고 해중에 뭐에? 해중에 간목 정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보고, 그러니까 공협에 있는 거는 근이 은근하게 있다라는 거지 실자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자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축이 사중에 신금도 있고 사중에 경금도 있고 축중에 신금도 있어서 이건 자꾸 금 기운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할 수 있는데 이거 기운 때문에 신초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제격, 제용식인격에 오리지널로 잘 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어떻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축 중에 기신개가 있는데 기신개 중에 개가 떴잖아요. 그렇죠? 떴어요. 그러니까 개가 떴고 개는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굉장히 왕한 상태인 거예요. 왕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수격. 맞잖아요. 그렇죠? 인수격으로 보고 인수격에서 어떻다? 요거는 똑같은 개념인 거지. 인수격이라고 보더라도 요거는 하나 제압을 하니까 인용 식신. 그렇죠? 이제 요번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용 식상격인데 어쨌든 인용 식생격으로 격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월지에 재를 중간에 놓고 식인을 쓰면 기본 환경이 재이기 때문에 항상 재적인 추구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돈을 벌려고 하고 항상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항상 뭔가 먹거리를 찾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식인을 쓰면 식인은 자기 지식이나 정보나 학문이나 공부나 이런 거를 닦아서 그런 재능을 쓰는 거지. 요런 격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나 학원 강사나 이런 격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 인생은 재와 식과 인이 사실은 어때요? 관여를 하는 그런 운명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월지에서 올라온 거를 봐도 식인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화가 병화보다는 덜하지만 일단은 해자축에 굉장히 그렇죠? 사축 합하면 지지가 금수 기운이어서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정화가 있어서 그 조후는 어떻다? 갖춰주고 있다. 그러니까 조후가 갖춰준다는 인생의 밸런스예요. 인생의 밸런스고 너무 치우쳐지지 않고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정화 이런 게 없으면 음팔통에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우울증 걸리기 쉽고 극단적 선택하기도 쉽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그렇죠? 사업하다 보면 망가지고 어려울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니까. 이런 병정화가 없으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두 가지 격이 어떻다? 겸용이 돼 있다라는 겸용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격까지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이건 딱 연구직이에요. 뭐 연구하거나 아이디어만 계속 발굴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근데 이 재가 살아나고 이 재가 식인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떻다? 실제 나와서 어떤 액티브한 활동을 하거나 식생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낸다니까. 인생이 그런 패턴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게 두 가지 격이 이렇게 잡히는데 크게 보면 운의 흐름으로 보면 운이 초운의 임자운, 신해운, 경술운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인수격에서 지금 할 겁니다. 하는데 어쨌든 두 개 식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임자운 같은 경우 괜찮다예요. 초년에 임자운 같은 경우 뭐 초년에 또 그 22 요대운에 학생 때니까 공부에 집중하면서 인성이니까 또 부모의 보살핌을 잘 케어를 잘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7살도 어떻습니까? 식신 재살하니까. 요때는 문제 없이. 그러니까 보면 운을 이제
계속 대입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천간에 날라 들어온 운은 비교적 선명하게 들어와요. 선명하게. 예. 이런 천간의 희기, 예? 생극, 이런 관계에 따라서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지지는 저는 이 표현을 운이 좀 부서져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파도가 확 쳐오잖아요. 밀려오잖아. 그럼 해안가에 바위가 있잖아. 바위에 탁 부딪히면 흩어지면서 포말이 싹 생기잖아요. 그렇게 들어온다니까. 그렇게. 운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운도 가로로 많이 맞추잖아요. 근데 사실은 격을 볼 때는 천간의 운은 명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비가 붙을 만한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격용 공부한 사람 명확할 수가 있는데 지지는 운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좀 흩어져서 들어오는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형충의 합도 잘 맞춰보고 세로로도 봐야 된다. 세로로도. 왜? 일간이 천간에 있잖아. 일간이 천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평의 논법이 어쨌든 자평진전 논법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명리가 일간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일간은 8글자 중에 천간에 있어요. 천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다 십성간의 관계를 이런 걸 붙이기 때문에 운도 일단은 천간은 바로바로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심 선생도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같이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해자운은 문제 없었다예요. 이거 부모 여기 뭐 이 2살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뭐 10세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막 큰 뭐가 요즘 뭐 특이하게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별 문제 없이 지내왔다. 근데 이제 경술이 되면 그죠? 경술이 되면 이게 12, 20이잖아요. 20이면 이거는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재생관하려고 하는데 이건 상관경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신하고 정관은 어떻다? 재생관, 관인 상생하려고 하는데 이 왕한 식신이 하나는 막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국에 막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다? 제대로. 그러니까 22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단계로 보더라도 뭐 대학도 졸업할 때고 20대 요때면 군대도 갔다 올 때고 이럴 때인데 이게 직장 생활이나 정규 조직으로의 편입이 순조롭지 않다라는 거지. 이게 같은 관원이더라도 초년에 만나거나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어때요? 계속 변동이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하고 옮기고 오래 꾸준하게 그쪽으로 항상 이렇게 재인이 있어서 관만 들어오면 딱 좌보우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식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불용.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자리 못 잡고 좀 갈등 많은 이런 시절을 대운만 보는 겁니다. 대운만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축이 되면 자 보세요. 이게 기축이란다. 기유죠. 기유하고 무신은 천간지지가 오행으로는 비슷하잖아요. 음양만 다르고. 근데 이걸 자세하게 따져보면 완전히 다른 운이다. 완전히. 자 보세요. 기유는 여기가 지금 뭘 합니까? 유가 딱 들어오면 사유축을 한다. 그러니까 대운이든 세운이든 이렇게 들어오는 건 맞는데 격용 입장에서는 먼저 월지하고의 관계성을 먼저 봐야 돼. 월지. 형충이나 이런 회합이나 이런 거를 먼저 보면 이거는 사유가 있어서 유를 공엽에서 항상 그리고 있는데 이때 딱 유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유가 들어오면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유의 을목의 사유축이 이를테면 해가 없을 때 들어오는 거하고 또 해가 있을 때 들어오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세로를 보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해가 없으면 이건 완전히 살.